TV나 매체에 나오는 영어 광고를 보다 보면은 실패한 사람은 없고 성공한 사람만 존재하죠. 여러분들은 이것에 갖고 있는 함정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 강의를 듣고 영어 성적이 또는 영어 독해가, 영어 회화가 또는 리스닝이 좋아졌어요. 들렸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란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함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여 요인, 이걸 영어로 contributing factor라고 하는데요. 기여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제거했나요죠. 다시 말하면 학습 시간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또는 1년이 걸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오지 않죠, 시간이. 그럼 첫 번째 학습 기여 요인이 우선 빠지게 됩니다, 하나가. 학습 시간이 3년이나 1년쯤 되면 이 강의가 도움이 된 건지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언어적 능력이 결과적으로 학습에 어떤 영어에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기여 요인은 시간이 학습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직접도 다시 말하면 강의와 그 효과가 입증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10분 안에 되었다면 이건 직접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이, 또 성별, 그리고 학습도, 다시 말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중졸이냐,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졸이라 하더라도 실력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학력에 따라서 그분의 어떠한 지속력이 정해질 수 있어요. 지속력이라는 것은 알고 싶어 하는 어찌 보면 지적 욕구라 볼 수 있겠죠. 영어를 하는 분들은 지적 욕구가 강하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지적 욕구, 성취 욕구가 강한 분들은 더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시험의 난이도겠죠. 쉬운 시험을 가지고 성적 올랐다는 건 실제로는 그분의 강의가 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쉬워서 그럴 수 있어요. 또 회화의 난이도, 듣는 단어가 16 영어 어린이 동화라고 한다면 그거를 듣게 했다는 게 큰 여러분들에게 메리트는 없어요. 또는 영어 동화책, 어린이 동화책은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걸 읽으면서 이것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검증하기 힘들죠. 리스닝의 난이도 마찬가지겠죠. 리스닝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을 검증하는 게 더 쉬워요. 쉬울수록 검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여 요인을 우리가 분석한다는 이 심리학에 관한 또는 사회학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그런 내용인데요. There is a after sifting out every other contributing factors. 이분이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sift이란 말은 채로 걸러낸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기여 요인들을 채로 걸러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physical health, exercise, gender, marital status, habits such as smoking. 다시 말하면 신체적 건강, 운동 상태, 성별, 그리고 결혼 상태, 그리고 습관, 담배를 피는가 안 피는가 이런 것들을 다 sift out, 채로 걸러낸 거죠. 이게 사실 이 건강에 미치는 기여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담배를 피는데 A그룹은, B그룹은 담배를 안 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말했던 내용 중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건강해지더라란 말을 입증하려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나이 상태 다 따져봐야 되죠. 담배 피는 그룹은 담배가 영향을 미치죠. 그분이 좋은 마음 먹었다고 해도 담배를 많이 피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담배 안 핀 게 우연히 맞아서 도움을 주니까 오래 사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기여 요인을 분석을 못한 거죠. 그게 바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모든 과학은요, 기여 요인을 잘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영어 강의도 기여 요인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만약에 1년, 2년, 3년 넘어간다 그러면 그 강의가 과연 도움을 준 건지 아닌지는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질문을 가지고 해석해 놓고 그게 도움이 된 것처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I'm a boy 옛날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니까 갑자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I'm a boy 하던 그런 습관을 그대로 동화책에 집어넣으면 이게 정말 쉽고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전에 가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영어가 되어버리죠. 자, 그 난이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 그 나이, 성별, 기타 등등등 그런 요인들을 다 분석했는가. 시간이 짧으면 좋다는 건 팩트입니다. 예. 실험의 연구가 길어질수록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What we get when you give.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줄 때. Psychologist and sociologist and psychologist spend enough time debating whether any altruistic act is ever truly selfless. In part because we benefit so much ourselves when we are kind to others.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는요, 많은 시간을 보내요. 논쟁하면서 보냅니다. altruistic act, 이타적인 행위가 truly, 진짜, 그쵸? 진짜 사심이 없는 건가?에 대해서. In part,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benefit so much ourselves, 그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kind, 친절할 때. For a start, helping others improves our physical health and longevity. 자, 우선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의 건강, 신체적 건강, 그리고 장수의 개선을 준다고 합니다. Kind people actually live longer, healthier lives. 좀 더 친절한 사람이요, 실제로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히 산다고 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나쁜 일도 많이 했죠. People who volunteer tend to experience fewer aches and pains. 자, volunteer, 자원봉사하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적은 ache와 pain을 겪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ache라고 하면 지속적인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몸이 아픈 거죠. pain은 이제 정신적 고통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뭐 어떤 아픔과 고통 이렇게 할게요.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덜. Giving help to others protect overall health twice as much as aspirin protects against heart disease.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것은 뭘 보여준다? 전반적인 건강을 twice, 두 배나 많이. 아스피린이 우리의 심장병에 대해서 프로텍트 해주는 만큼의 두 배나 더 많이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One study found that people 55 and older who volunteered for two or more organizations had impressive 44% of lower likelihood of dying during the study period. Then there is after sifting out other. 이건 뒤에 읽었던 거죠. 자, 한 연구에 따르면 55세가 더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55세가 넘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두 번 또 그 이상의 조직의 오거니제이션, 어떤 조직들의 기관들의 그런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인상적인 건 44%나 더 낮았다는 거죠. 사망 가능성이 연구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것은 사실 잘 그 기여 요인들을 다 걸러내고 채로 걸러내고 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전두환은 한 사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전반적으로 다 이게 통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효과가 있다, 이럴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강의를 짧게 하지만 어떨 때는 10분 안에 또는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영어가 돼요. 이분들은 그럼 10분 안에 2분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도 10분 안에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7일, 어떤 분은 한 달, 경우 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있어요. 10분 안에 됐다는 얘기는 이건 직접적으로 오염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기여 요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과, 실험적 결과라 볼 수 있거든요.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의 학력 정도, 기타 나이, 성별, 집중도, 아니면 그 사람의 공부, 영어에 대한 습관도 있죠. 문법적으로 맨날 분석하던 분들은요, 문법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영어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나쁜 습관인데 그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다 하더라도 10분 안에 되었다는 사례가 있다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이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사례가 있었고요. 또 난이도 얘기겠죠. 그 시험의 난이도라고, 영어 독해 난이도는 고3 모의고사로 했고요. 모의고사 아주 어려운 거 말고 그다음 중급 정도 되는 걸로 했어요. 이 학생이 처음 해줬을 때는 전혀 독해를 못했다가 너무 단어도 어렵고, 단어가 어렵겠죠. 단어도 어렵고 문장 구조도 길고 본인이 보던 거 다르니까. 근데 다행인 건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영어에 관심은 있었던 애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으로 왜 됐을까? 단어가 커다란 어떤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문장을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바로 10분에 적용하는 보고 저 또한 약간 빠른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재수생한테도 한 번 있었고, 그런 어떤 나이 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없겠다는 걸 제가 이미 성별도 상관없, 남자애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상별 없다는 거를 이제는 알게 됐고요. 학습 시간 되게 짧았기 때문에 오염의 정도는 괜찮겠다. 시험의 난이도, 독해의 난이도는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고3 모의고사는 쉬운 모의고사 아니에요. 영어. 이런 지문들을 읽을 수 있었다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다면 나중에 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분명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방법은 반드시 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이거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우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된 건데 우리 착각하죠. 이게 원인이고 이 결과라고. 그러면 이거를 권장하겠죠. 누구한테. 근데 특히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과를 얻으면 이 성과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짧게 되면은 이걸 더 낮춰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된 거에 대한 성과를 너무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됐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더 준다는 거죠. 노력과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